줄을 당겨볼게요. 빙산의 일각이라 그랬는데요. 하나하나 당길수록 뭐가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당겨볼까요? 여러분 처음 펀드런지도 몰랐죠? 그렇죠? 투자 신탁이라 그랬잖아요. 사랑합니다. VIP 고객님 저를 믿으시죠? 예. 정말 믿었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원금 100% 준다 그랬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자 6개월 후에는 3% 확정금리입니다 그랬잖아요. 네. 6개월 금리 후에면 3.8이 아니라 1.7이나 8이 되죠. 그렇죠? 왜 1년짜리 이자를 얘기합니까? 지들은 1년 수수료 다 받아 먹으면서 우리한테 6개월 주값에서 3.8%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렇죠? 볼까요? 예. 후행지수 2년 6개월은 안전해 그랬어요. 근데 후행지수 6개월이 아니라 가입한 지 4개월 만에 중단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런 펀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모펀드 쪼개기하고 자식들. 그 다음에 미국의 장하성 동생 펀드입니다. 네. 정책실장 동생이 파는 겁니다. 이거 안전해요. 이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팔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볼까요? 잘못되면 국채은행이 기업은행이 책임져 준대요. 예. 예. 국채은행이니까 책임져야죠. 그렇죠? 지금 왜 책임 안 집니까? 그렇죠? 예. 열받는데 우리 총무님이 배워버리실까요? 잘하시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하나하나 한번 터뜨리고 가자고요.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반 예금하고 똑같다. 어머니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해요. 위험은 무시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가입해놓고 이 자식들이 뭐라 했습니까? 에이. 그래 열받네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기업은행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상품으로 철새의 길에 올랐던 WM 사업본부장 자르지도 않고요. 임금 피크로 안전하게 따뜻한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를 같이 판매하려고 설계 제조했던 김홍현 팀장 잘 키워주고 있죠. 그렇죠? 기업은행이 잘 키워서 진급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업자금, 은퇴자금, 주택자금, 아들딸 다 돈인데 다 털어먹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순위 채권 구입하니까 걱정 마시라. 90%가 선순위 채권이고 후순위 10%가 있기 때문에 부실이 10% 나도 안전하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짓 했습니까? 이놈들 다 후순위 채권으로 갈아치웠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런데 디스커버리는 그런 거 알려주지도 않았고 기업은행 한투증권 후순위 채권으로 구입한 거 다 속여먹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PB 새끼들 욕하기 미안한데 PB 새끼들이 내 돈 다 쏙 빼갔잖아요. 그렇죠? 예. 네. 고령자 그리고 여러분들 서류 다 조작하고 위조하고 대리서명하고 임의로 체크하고 그래서 적극 투자장 만들어서 공격 투자장 만들어서 가입시켜놓고 그쵸?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예. 알고 보니까 저희는 펀드 돌려먹기 한 거 아니냐 니네? 시리즈 펀드로 쪼개 판매하고 그쵸? 그래서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맞아.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놓고 지금 윤종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투는 뭐라 그래요? 투자자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투자자였습니까? 여러분은 사기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사기 피해 당한 사람이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할머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사기 펀드가 환매 중단한 이후에도 걱정 마세요. 시간 벌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엘리엇 강이라고 하는 미국의 DLG 글로벌의 이사한테 돈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저희가 내부 고발도 받았죠? 네. 예, 갖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가요? 너무 많다. 네, 그냥, 네, 넘어갈게요. 예. 예. 윤종원 행장이 지난 6월 8일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투자자 여러분이라 그랬어요. 투자자 여러분. 예. 투자자라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상품이 어떻게 설계되었고 이 상품의 문제가 뭐고 이 상품은 몇 개월 후에 확실히 있을 것인지 처음부터 1등급 상품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다 얘기하고, 그래도 가입하실래요? 라고 물어봐서 가입했어야 투자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절차 생략해놓고 투자자 여러분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망하고요, 사기치는 거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네, 뭐 금감원 늦장 검사하고 있고요. 너무 길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갈까요? 그래서 저희가 화가 나는데 이참에 이제 넘어갈까요? 자, 자율배상 100% 돌려내라 사기꾼들아. 그래서 보니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이 뭐라 그러냐면요, 국채은행, 기업은행,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랬죠? 내려볼게요. 그래서 이 배심을, 속마음을 보니까 기업하고 우수 고객들 등쳐먹어야 은행하고 PB들이 산다라는 게 기업은행의 속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BK 투자증권 서병기 대표, 증권은 은행하고 달라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많이 못 줘요. 40% 받고 먹고 떨어져.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국투자증권 트루프렌드래요. 그렇죠? 트루프렌드, 진실한 친구래. 그래놓고 사람 존중하겠다고 모토입니다. 캐치프레이즈인데,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옵티머스 처리해도 너무 바빠. 니들은 가라. 그냥 기들려. 언제 줄지 얘기도 안 하고 있죠. 그쵸? 예. 자, 한번 퍼포먼스로 툭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빵! 좀 밟아주고 때려주십시오. 예. 네, 밟아주시고 때려주십시오. 밟아버리고요. 밟아버리고. 아니 그냥 우리 이렇게 야구 방망이를 때려버려. 하나 둘 셋. 이렇게 때려주세요. 이렇게 때리는 모습, 때리는 모습을 포토 타임을 만들어요. 네, 반갑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금감원 측에서 분쟁조정국 부국장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은행검사국, 그 다음에 특수은행 검사국, 그 다음에 증권사를 검사하는 검사국, 담당 수석 조사역, 검사역들이 다 참석을 했고요. 저희들이 요구는, 가장 중요한 요구는 검사 결과 빨리 내라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가 검사 결과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형사처벌로 갈 건지 아니면은 분쟁조정 내지는 민사소송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 법적 책임이 금융감독원에서 검사했을 때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쪽의 책임 소재가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법정에 가서 확정될 수도 있고 금감원에서 다시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확정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요구를 했고, 근데 여전히 뚜렷한 답변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 나온다, 11월 달에 나온다, 12월 달에 나온다, 내년 1월 달에 나온다라고 하는 식의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빠르게 최대한 나와야 된다. 얼마 전 정기국회 때도 11월, 늦어도 12월 달까지는 검사 결과를 내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올해 안에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국회에도 어찌 보면, 물론 사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회에도 사실은 허위 보고를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검사 결과 확정을 못합니다. 근데 검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 확정은 뭐부터 하냐? 여론에서 많이 두드려 맞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라임 옵티머스 우선 한다는 거예요. 라임 옵티머스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끄럽게 하고, 여론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는 데가 그 다음 순서가 될 것 같아요. 보건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렇게 금감원에 와서 간담회도 하고 집회도 하는 것처럼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지만 사회적인 여론, 이거 디스커버리 문제, 기업은행에서든 한투에서든 어디서 팔았든 간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 사기 판매, 자기들도 속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사기 판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조금 더 어렵더라도 여론을 만들어내고
금감원을 조르고 괴롭히고 기업은행과 판매사들을 또 우리 의견을 그쪽에 더 강력하게 전달을 해서 와 디스커버리 문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국민들한테 여론의 질타에 우리 맞아 죽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검사도 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나 판매사들 검사하는 데 있어서 한투같이 증권사들은 디스커버리를 많이 판매한 곳 먼저 하겠다. 기업은행은 검사가 사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결과를 자산운용사 디스커버리 자산운용과 한꺼번에 다 검사 결과를 종합을 해서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영업정지를 내릴 건지 누구를 해임하라고 할 건지 이런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까지를 적용을 한다. 적용을 해서 한꺼번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작은 판매사들 판매액이 뭐 판매사 자체가 작은 게 아니라 판매액이 적은 판매사들 같은 경우는 이 검사도 자꾸만 뒤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뿐만 아니라 한투증권 등 다른 판매사에서 판매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이랬을 때 이게 형평에도 맞지 않고 라고 하는 이런 의사 전달을 금감원 쪽에 꾸준히 해야 된다. 판매사 쪽에도 꾸준히 해야 된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 자산실사 다 끝날 때까지 분쟁 조정 못한다 이래버리면 몇 년 걸리죠 우리. 그래서 금감원에서 10월 달에 발표한 게 추정 손실액을 대략 실사가 자산실사가 끝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위 추정 손실액을 기준으로 해서 분쟁 조정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죠.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해외 자산실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디스커버리만큼은 자율 조정을 하건 분쟁 조정을 금감원 분쟁 조정을 하건 간에 추정 손실에 근거한 자율 조정 및 분쟁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이 분쟁은 굉장히 격화될 것이다. 장기화되고 격화될 거니까 일하고 욕먹지 말고 제대로 일해서 빠르게 끝내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특수하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자율조정,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만 자율조정 기준을 세울 것이 아니라 기업은행이라고 하는 특수성, 그리고 디스커버리 펀드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법인 같은 개인, 그리고 법인들이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률에서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개인 피해자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법인이 높아지면 개인도 따라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은행, 우리은행, DLF처럼 개인을 기준에 두고 법인이 배상 비율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특수은행 검사국 쪽에 특별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수은행 검사국이 기업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데거든요. 산업은행, 기업은행, 뭐 수출입은행 이런 데가 담당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특별히 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절차적 만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검사하면서 왜 은행 쪽 얘기만 듣고 자산운용사 쪽 얘기만 듣냐. 피해자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으면 당신들 일하고 욕먹는다. 우리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검사를 진행하라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검사 결과가 나오고 제재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다시 한번 자율조정 내지는 금감원 분쟁조정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말하자면 자율조정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이전에 또는 분쟁조정과 함께 각 판매사별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디스커버리 펀드의 특수성, 기업은행의 특수성에 반영된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 자율조정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분쟁조정, 자율조정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갖자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받아들여질 것이냐, 아니면 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쓱 사라질 것이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여론 조성을 잘하고 이 디스커버리 문제를 이 정부가,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금감원의 존립 근거도 우리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명백한 경고의 메시지를 반복적이고 강력하게, 여러분들 고달프시겠지만 강력하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대응들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쪽에서도 얘기해요. 라임 옵티머스 먼저 할 수밖에 없다. 자기들도 그거 빨리 해결 안 하면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좋다 이거야. 라임 옵티머스 좋아요. 근데 디스커버리는 라임만큼 옵티머스만큼 개인에게 돌아가면 손해가 덜 났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디스커버리에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부도 또 정치권도 금감원 자체도 행정부처도 모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존립 근거를 국민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널리, 더욱더 강력하게 알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